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나레이션이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1명과 아들 1명, 이렇게 2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딸은 누뚱이로 태어나 몸이 많이 약했어요.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된 병원에서 아이의 동공에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지요. 분명히 애 태어나고 나서 몸 조리한다고 병원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당황했지요. 자세히 말을 들어보니까 선천성 백내장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조금 더 커서 상태를 본 뒤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는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덜컹했지요. 괜히 내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씩씩하게 잘 커주었어요. 낮은 시력으로 인해 갑자기 머리를 벽에 박거나 이상한 곳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4살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열이 펄펄 나고 애가 자지러지게 엉엉 울길래 정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앞도 잘 안 보이는 새벽에 애를 업고 택시를 1시간 만에 겨우겨우 잡은 뒤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깡시골에 이 병원이 제일 큰 병원인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새벽에 결국 서울 모 병원으로 몇 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었고, 병원에 아이가 도착하자마자 상태를 본 교수님께서는 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왔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뒤 아이를 수술시켰습니다. 증상은 뇌막염에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뇌부음 등등 너무나 복합적이었어요. 아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태어나길 원체 약하게 태어났으니 말이지요. 그래도 건강만 해달라고 다른 거 안 바란다고 그렇게 애원했건만 결국 딸 아이는 수술 후유증으로 청각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 눈도 안 좋은데 청각이라니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병원 한복판에 앉아서 엉엉 울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빨리 정신 차려서 앞으로 애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교육시키고 장애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 단단한 마음 가지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이러면 안 되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독한 마음 가지고 아이가 배운 말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배운 말까지 잊어버린다면 정말 언어장애까지 생겨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결과 아이는 다른 농아들보다 발음이 좋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공체 수술도 받아 시력이 완전히 퇴화되는 것을 막았고요. 미안한 게 딸 챙기느라 아들은 돌보지도 못했는데 어릴 때부터 성숙했던 아들은 엄마가 말을 안 해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묵묵하게 공부해서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입학하더라고요. 원체 딸이 아프니까 아들에게도 공부 잘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말이지요. 고마웠지요. 그런 아들이 대학에서도 내내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더니 검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아프니까 내가 울타리가 되어야겠다고
돈 많은 것보다 권력을 얻는 게 이 사회에서는 더 통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전 말했어요. 네 인생을 살라고. 동생은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동생이 짐까지 지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네요. 엄마 죽으면 누가 동생 책임지냐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있으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들은 끝없는 노력 끝에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1등을 했고 판검사가 내정되어 있으나 막판에 거액의 연봉을 주고 여기서 사건 여러 가지 경험한 뒤에 나중에 판검사 지원하라는 법무팀이 설득 끝에 결국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네요. 어찌됐건 좋았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 딸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강하게 키운 덕인지 집에서 1시간이 넘는 통학 거리도 혼자 씩씩하게 다니고 이것저것 편집도 배워서 동영상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참 기특했지요. 그런 딸이 시간이 지나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숨 마음을 놓게 되었고 딸은 직업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긴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도 딸과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될 나이는 18살 때 후천적으로 청각이 상실되었고 한쪽 귀에 인공 와우를 달아서 완전한 청각 상실을 막은 케이스였어요. 그래도 둘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공감도 되고 사위될 놈은 두 눈이 멀쩡하니까 우리 딸이 안 좋은 시력을 대신해서 딸이 눈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둘이 함께라면 이 엄마가 죽어도 편하게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의 결혼을 찬성했고 둘은 결혼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쁘게 살았어요. 본인들도 도움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매주 주말마다 봉사를 가고 연말이면 항상 김장 돕는 동사무소 일을 거두며 본인들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딸과 사위지만 제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네들도 장애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도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 애들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고 하니까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딸과 같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동을 반복하는 일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많아봤자 100만 원 남짓입니다. 둘이서 200만 원을 벌어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돈 나갈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서울에 사니까 집세도 만만치 않고 힘들었나 봅니다. 둘은 바쁘고 삭막한 서울살이에 꽤 몸과 마음이 지쳤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 뒤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귀농을 하고 싶다고. 그냥 서울은 지친다고. 남편 친척분들 중에 예전에 섬에 집을 사놓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사정 배려해서 그걸 빌려준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저는 엄마 된 심정으로 극구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섬은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애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시골이나 섬 인심이 좋고 사람들 다 따뜻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골 사람들이 남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안 좋은 쪽으로 오지랖이 굉장해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왕따시키고 이용해 먹고 심지어 사기도 치는 게 요즘 시골 사람들의 행태예요.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육지에 있는 시골이 아니라 섬으로 간다니요.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애들이 말이지요.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힘들다고, 서울에서 못 살겠다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지친다고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말이지요. 또 딸은 오빠한테 도움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오빠가 자기 때문에 희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성공해서 오빠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마음속에 계속 미안함이 든 거죠. 저는 무어나 반대도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끙끙 앓다가 딸과 사위를 섬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인터넷에서 어찌저찌 알게 되어 구매한 안경을 건네었어요. 한쪽 눈 수술로 인해 남들이 보기에 조금 흉측해 보일지 모르는 딸의 눈을 가릴 겸 또 딸이 섬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원격 조정이 되고 카메라가 달려있는 자외선 차단 안경을 딸에게 준 겁니다. 항상 차고 다니고 이걸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딸은 그 안경을 쓰고 제품을 완전히 떠났어요. 처음에는 딸 아이가 매일매일 전화 오고 행복하다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안경도 매일 꼬박꼬박 써서 제가 딸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딸의 연락은 줄어들었고 심지어 저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안경은 방 안에 방치해두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 큰 딸이 시집까지 갔으니 제가 계속 딸에게 연락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유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딸이 내장 카메라 안경 파일을 보는데 화들짝 놀랐어요. 딸이 선반 위에 안경을 두고 자고 있었어요. 요 위에 딸이 자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갑자기 딸 방 안으로 노인네 3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딸은 인기척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고 있었고 노인네 한 명이 딸 몸 위로 올라가 충격적인 것을 하려는 찰나에 사위가 들어오고 방 안의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위와 딸은 그 노인네에게 둘러싸여 미친 듯이 맞고 있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있고 손이 덜덜덜 떨린 채 아들에게 전화해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어차피 그 섬에 있는 경찰들 다 한패니까 섬 밖에 육지에 있는 경찰한테 지금 전화 걸어서 빨리 출동해달라고 해. 엄마, 그리고 당장 내가 내려가야겠어.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딸이 사는 지역 육지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출동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뜸을 들이고 배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 섬 안에 관할 경찰서가 있으니 걱정 말라며 일을 미루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지금 자기 로펌 선배들 중에 그 지역 관련해서 변호사나 형사분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연락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연락 덕분에 그 지역 관할 경찰서 윗분에게 이야기가 들어갔고 결국 섬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차를 타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고요. 가는 도중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 노인들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다행히 동생은 엄한 짓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너무나 미안했어요. 내가 좀 더 말릴걸 하고요. 그렇게 몇 시간의 운전 끝에 섬으로 들어가는 배편 앞에 도착했고요. 딸은 아들이 보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이미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몸을 추스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울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요. 사위와 딸은 그 노인네들 때문에 온몸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섬에 있는 미친 노인네들이 장애를 가진 딸과 사위를 만만하게 보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며칠 전부터 딸을 범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충격이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당신네들 가만히 안 둘 거고 나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고 파트너 달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변호사 고용해서 방어해보라고 끝장 내주겠다고 울음장을 냈고요. 소식을 들은 사위 친척분이 한아름 달려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노인네분들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 친척분이 사위에게 섬에 있는 집을 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다 서로서로 알고 있고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이인데도 그놈의 욕정 때문에 천륜을 거스르고 그딴 짓을 벌이려고 했던 거였고요. 결국에 그 노인네들 3명 구속되고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딸한테 말하더라고요. 왜 오빠가 있는데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안 하냐고. 힘들면 자기한테 말하고 돈이라도 좀 달라고 하던가. 내가 왜 변호사가 됐는데 너 때문에 된 건데 하나뿐인 내 동생 지키려고 한 건데 너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오빠는 마음이 찢어지고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딸은 엉엉 울며 오빠를 껴안고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자책을 했고 사위도 너무너무 생각이 짧았다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다시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귀농하는 것을 철회하고 섬에 있던 짐을 다 서울로 옮겼네요. 딸과 사위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모 공기업의 장애체험센터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의 정보 덕에 임대주택을 분양받아서 지금은 조금 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긴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오빠가 몰래 도와준 것도 있지만요. 하여튼 정말 안 좋은 일은 왜 꼭 일어나는지 저도 후회스럽네요. 딸이 섬으로 가는 것을 말렸어야 하는데 엄마로서 해준 게 없다 보니까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게 마음 아파 가만히 있었다가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아마 이번 일이 제 한평생 한이 될 듯 합니다. 정말 너무 속이 상하네요. 죄책감에 요즘은 밤잠을 못 이뤄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딸과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안심이 되지만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얹히는 것 같아서 엄마로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대나무 숲에 외친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